파일럿인 남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상담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온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옷차림이 화려해졌으며 무엇보다 5살 전까지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던 아이들을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모유 수유를 1년 넘게 고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육아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가 예뻐지는 모습이 좋았다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밟혔다는 표정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되어 집에 일찍 돌아간 날이었다. 아내가 연애 시절에나 입던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였다. 남편은 끝까지 따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창회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다면서 조사를 의뢰했다. 며칠간의 미행이 시작됐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아내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을 만났다.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는데 내용은 평범했다. 다이어트 방법, 피부 관리, 팔자주름 없애는 운동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배달 음식을 유난히 자주 시켰는데 매번 같은 배달 기사가 왔다. 손목의 팔찌와 운반 가방으로 확인한 결과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배달 기사가 지방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눈빛도 수상했고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집안에서 아내를 유심히 관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당황스러운 연락이 왔다. 아내가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와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누구냐고 물으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냈다면서 난감해하는 목소리였다. 복직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혼자 좀 있게 해달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었다.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니 더욱 화를 내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평소 온화하던 아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적은 처음이라면서 남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집에서 발견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가고 있었고 집안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 집에 가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언제 오는지도 까먹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소 꼼꼼하고 살림 잘하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배달 용기였다. 그렇게 자주 배달 음식을 시킨다면서도 집 안 어디에도 배달 용기가 없었다. 이는 그 배달 기사가 진짜 배달 기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뭔가 다른 물건을 주고받고 있다는 의미였다.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다. 아내가 아파트 엄마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갔지만 도착한 곳은 예상 밖이었다. 헬스장이었다. 하지만 운동을 하러 간 게 아니었다. 트레이너와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바로 나왔다. 다음 행선지는 서울의 한 카페였다. 여학생이 나타나 아내에게 봉투를 건넸고 아내는 돈을 건넸다. 명백한 거래였다. 그 다음에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나타나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또 돈이 오갔다. 패턴이 반복됐다. 헬스 트레이너, 여고생,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아내가 주고받던 것은 마약성 다이어트 약이었다.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 일명 나비약이었다.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이 약은 필로폰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불안, 환각, 공격적 성향, 정신분열 증상, 심지어 자해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약물이었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집에서 주사기와 알약들이 발견됐다. 아내를 다그치자 아내는 울면서 살려고 그랬다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남편은 왜 그런 위험한 약까지 손을 댔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내는 다 남편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 모든 게 남편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남편은 파일럿이라는 직업 특성상 하와이, 유럽 등 해외를 자주 다녔고 SNS에는 예쁜 승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반면 아내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점점 살이 쪘고 스스로 아줌마가 되어간다고 느꼈다. 남편의 농담들이 아내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꽂혔다. 물놀이장에서 튜브를 끼고 있는 아내를 보며 남편이 던진 말, 물에 빠져도 절대 위험하지 않겠다는 말, 하마 같다는 말. 아이들 밥을 먹이다가 같이 먹으면 애들 거 다 뺏어 먹었냐는 말. 모두 장난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상처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친구들이 아내를 보며 이제 완전히 아줌마 다 됐다면서 웃었다. 옛날에는 예뻤는데 이제는 길에서 봐도 못 알아볼 것 같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 누군가는 남편이 파일럿이면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많을 텐데 바람 안 피우냐며 노골적으로 물었다. 집에 하마 같은 마누라가 있으면 100% 바람 핀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왔다. 살이 많이 빠져서 예뻐 보인다면서 비결을 물었다. 친구는 조그만 알약 반쪽을 건네며 이거 한번 먹어보라면서 식욕이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말을 했다. 몸에 날개를 단 기분이 든다면서 권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반쪽을 먹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식욕이 사라졌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전혀 먹고 싶지 않았다. 잠을 조금만 자도 푹 잔 것처럼 개운했고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처방을 받았고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살이 무섭게 빠지기 시작했다. 몸매가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옷이 잘 맞았고 남편도 좋아했다. 부부관계도 좋아졌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주변의 다른 엄마들에게도 이 방법을 소개했다. 복직을 앞두고 고민하던 엄마 남편에게 돼지 소리를 듣는 엄마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 셋이서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하며 함께 살을 빼기 시작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의사가 더 이상 처방을 해줄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약을 먹지 않자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욕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발이 떨렸으며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이 났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며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약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텔레그램 방을 찾아 들어갔다. 그곳에는 나비약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파트 엄마들과 함께 직거래로 약을 샀다. 헬스장 트레이너는 식욕 억제제 쪽으로는 완전히 정보통이었고 고등학생과 간호조무사를 소개받아 약을 구했다. 처음에는 한 달치를 샀지만 나중에는 몇 개월치, 심지어 1년치를 한꺼번에 사들이기 시작했다. 다른 엄마들과 함께 불안해하는 대화를 나눴다.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는지, 먹어도 미치겠고, 안 먹어도 미치겠는데, 정말 우리가 미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원하는 몸을 만들면 끊으면 된다면서 자신감을 가지자고 다짐했다. 부작용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 차도로 달려들었다. 차가 급정거하면서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가 물었을 때 아내는 환각을 봤다면서 꽃밭이 보였고 나비가 손짓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차도였다면서 중얼거렸다. 진단 결과는 두부 외상과 갈비뼈 골절, 골반 골절이었으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정신과 혁진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소 한 달 이상 입원해야 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아내에게 남편이 물었다. 왜 그런 위험한 약까지 먹었냐면서. 아내는 울면서 대답했다. 살을 빼서 당당하고 싶었다면서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고 싶었다면서. 남편은 그제야 고백했다. 살 좀 쪘을 때가 더 예뻤다면서 결혼 전 말랐을 때보다 두 아이 엄마가 되고 살 좀 붙었을 때가 훨씬 더 예뻤다면서 진심을 말했다. 귀여워서 장난친 거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내뿐이며 살이 쪘든 말랐든 어떤 모습이든 아내가 제일 예뻤다면서. 앞으로는 장난으로도 그런 말 안 하겠다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다. 아내는 마약성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고 재활 치료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졌고 가정은 사실상 무너져 버렸다. 남편의 몇 마디 농담이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거대한 태풍을 불러온 것이었다.